그의 전술 뒤에는 과연 어떤 치밀한 설계와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압도적인 힘을 이겨낸 승리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한 인간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한 기적 같은 승리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과연 그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바야흐로 7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격동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대륙에는 수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천하를 통일하며 이용을 떨치고 있었죠. 특히 수나라의 문제와 양제는 과거 진시황의 버금가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야망을 드넓은 대륙을 넘어 확장하려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운하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백성이 동원되었듯 수나라의 국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 아래 모든 주변 국가가 복종하기를 바랐으니 이는 거대한 제국의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죠. 하지만 한반도 북쪽에는 수나라의 뜻과는 달리 고구려라는 강성한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했죠. 특히 북방의 강자인 돌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나라를 견제했습니다. 이는 천하통일을 꿈꾸던 수나라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를 자신들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대규모 침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구려 국경의 병사들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고 평양성의 조정은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이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의 야망 앞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고구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과연 어떤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답은 미지수였습니다. 수나라의 거대한 원정군은 마침내 고구려의 요충지인 요동성에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요동성을 포위하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고구려는 굳건한 성벽과 병사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수나라의 입장에서는 시이 함락될 것이라 예상했던 요동성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자 답답함이 커져만 갔을 겁니다. 이때 역사의 이름을 떨칠한 인물이 서서히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로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이죠. 그는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적의 심리를 꿰뚫는 기다림과 기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끝없이 이어진 행군과 요동성 공략으로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병력만큼이나 보급 문제 또한 심각한 골칫거리였죠. 길고 긴 보급선은 병사들을 지치게 했고 식량과 물자 부족은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을지문덕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나라 진영을 은밀히 염탐하거나 때로는 사신으로 위장하여 적진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대치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나라 군영에 지친 병사들은 끝없는 요동성 포위에 희망을 잃어갔고 을지문덕은 이 미묘한 균열을 점차 깊게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처럼 요동성 앞에 지루한 대치는 사실 거대한 전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을지문덕은 이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어떤 놀라운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요동성 앞에서 숨막히는 대치 끝에 마침내 을지문덕 장군의 지략이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수나라 대군이 지쳐갈 무렵 고구려군은 갑작스러운 평양성으로의 철수를 감행하죠.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을 포기하는 듯 보였지만 실은 거대한 함정으로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유인책이었던 겁니다. 수나라의 우중문과 오문술 같은 장수들은 고구려가 질의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포위전으로 지쳐있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숨에 평양성을 점령해 전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고구려군의 퇴각이 승리의 전조로 비쳤을 겁니다. 그래서 보급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별동대를 이끌고 무모하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요동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왔고
제대로 된 식량 보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굶주림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나라 지휘부는 눈앞의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고 전진을 명령했죠. 을지문덕 장군은 이런 적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나라 군이 추격해 올 때마다 일부러 싸움을 피하고 때로는 소규모 접전에서 패배하는 척하며 적의 오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마치 미끼를 던져 물고기를 유인하듯 고구려군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면서도 수나라 군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갔죠. 지친 수나라 병사들은 걷고 또 걸으며 고구려의 깊숙한 내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보급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행군에 대한 절망감이 역력하게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추격하던 수나라 군대는 마침내 평양성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한 통의 시를 보냅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기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 시는 언뜻 보면 적의 용맹을 칭찬하며 화해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조롱과 함께 곧 닥쳐올 파멸을 암시하는 섬뜩한 경고가 숨어 있었죠. 수나라 장수들은 이 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을지문덕이 자신들의 위세에 눌려 항복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죠. 이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고구려군이 너무나 손쉽게 물러나고 심지어 이런 시까지 보내는 것을 보고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이미 그들의 목에 드리워진 칼날을 갈고 있었죠. 그는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청천강, 즉 살수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겁니다. 이때쯤 수나라 별동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고 보급선은 너무 길어져 사실상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죠. 평양성까지 왔지만 더 이상 진격할 힘도 그렇다고 무작정 후퇴할 용기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수나라 지휘부는 뒤늦게 보급의 중요성을 깨닫고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을지문덕 장군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양성 앞에 지친 채 서 있는 수나라 군대를 넘어 그들이 돌아갈 길목에 흐르는 살수, 바로 청천강을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강물 위로는 이미 수나라 병사들이 흘려보냈던 병장기들이 떠내려오고 있었을 테고요. 이것은 강물에 감춰진 거대한 함정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섬뜩한 신호였던 거죠. 바로 그 순간 을지문덕 장군은 지쳐 쓰러진 수나라 군대를 향해 평양성 문을 열고 거짓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보급도 끊기고 사기도 바닥난 수나라 병사들은 그저 눈앞의 고구려군을 쫓아 평양성에 입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구려군은 싸우는 척하다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고 수나라 별동대는 그들을 쫓아 평양성 코앞까지 왔다가 다시 또 멀리 밀려나는 이상한 상황을 반복하게 되었죠. 수나라 지휘부는 지쳐가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고구려군을 계속 추격하도록 명령했을 겁니다. 그들은 눈앞의 고구려군만 보며 무작정 뒤쫓았을 뿐 이것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끄는 함정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7.8기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되는 거짓 후퇴는 수나라 군대의 피로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요동성 전투부터 시작된 기나긴 원정길에 지쳐 있었던 병사들은 평양성 앞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유인 작전에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끝없는 행군에 시달리며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갔습니다. 보급선은 이미 저 멀리 끊긴 지 오래였고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힘도 그렇다고 무작정 도망칠 기력조차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거죠.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한 염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군대가 이렇게 지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들을 더욱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지친 짐승을 끈질기게 몰아가듯 그는 수나라 별동대를 평양성에서부터 서서히 북쪽으로 바로 살수, 지금의 청천강까지 이끌어갔던 거죠. 지휘관인 우중문과 오문술은 처음에는 고구려군의 후퇴를 승리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고구려군이 도망치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끝없이 이어지는 추격전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피로와 보급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갑옷은 땀으로 얼룩졌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마침내 수나라 별동대는 살수, 즉 청천강에 다다랐습니다. 강물은 그들에게 잠시 쉴 곳을 제공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거대한 무덤의 입구였죠. 수나라 병사들은 강가에 다다르자마자 물을 찾아 허겁지겁 달려갔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당장의 갈증을 해소할 강물만이 보였을 테고요.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수나라 병장기들을 보며 자신이 계획했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지휘관 우중문에게 한 통의 시를 보냅니다.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을지문덕 장군의 지략이 총집결된 적의 심리를 뒤흔드는 교활한 심리전의 정수였죠.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오묘한 샘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 시의 내용은 겉으로는 수나라 장수들의 뛰어난 전술과 승리를 칭찬하며 이제는 만족하고 돌아가라는 덕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우중문에게 당신들의 지략은 이미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을 정도로 대단하니 승리는 당신들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나는 당신들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으며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지치고 보급이 끊겼는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조롱이었던 거죠. 만약 이때 우중문이 을지문덕의 이 시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고 즉시 철수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함과 승리에 대한 집착으로 이 경고를 무시하고 맙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 시를 통해 마지막까지 수나라 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갔던 겁니다. 살수강변에 다다른 수나라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니라 거대한 죽음의 덫에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강물은 고요히 흐르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앙이 숨겨져 있었고 강 상류에서는 이미 고구려 병사들이 둑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치고 을지문덕 장군의 마지막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강, 살수는 수나라 100만 대군의 거대한 무덤이 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강, 살수는 수나라 100만 대군의 거대한 무덤이 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그 거대한 무덤이 될 준비를 마친 순간 드디어 기다리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요했던 살수 강물 위로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듯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류에서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거대한 둑이 마침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면서 수만 톤의 물이 성난 파도처럼 일시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물줄기는 강을 따라 하류로 맹렬하게 돌진했고 살수 강변에 지쳐 쓰러져 있던 수나라 병사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혼돈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재앙에 공포에 질린 이들은 허둥대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죠. 급류는 잔혹하게 병사들을 덮쳤고 그들의 갑옷과 병장기는 무거운 짐이 되어 수많은 병사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살수대첩의 시작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댐을 무너뜨려 수나라 군대의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물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수나라 병사들을 향해 강 양쪽 언덕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화살과 창은 혼란에 빠진 적군에게 정확히 박혔고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무자비하게 수나라 군대를 도륙하기 시작했죠. 강물은 병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살수는 말 그대로 피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을지문덕 장군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수나라 대군을 완벽하게 섬멸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수나라 대군은 예상치 못한 재앙과 고구려군의 맹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만에 달하던 대군이 순식간에 와해되는 순간이었죠. 살수대첩에서 살아남은 수나라 병사들은 불과 2,700여 명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수나라 군대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물량으로 고구려를 집어삼키려 했던 수나라의 야망은 한 명의 지략가 을지문덕 장군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이 대승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 살수대첩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길이 남을 전술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자연의 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지략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불과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니 이는 단순한 한 번의 전투 승리를 넘어선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물이 붉게 물들었던 그 참혹한 현장은 이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곳에 새겨진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와 용기는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지만 그가 겪었을 고뇌와 결단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치밀한 전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통해 보여준 지략과 용기는 비단 과거의 승리로만 기억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압도적인 강자 앞에서 어떻게 약자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영감의 원천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제국, 수나라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막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